민족중흥의 길 박정희. 본 내용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하신 원본으로 편의상 5내지 6분 분량으로 나누어 내용과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박정희 대통령 저서 모든 내용을 읽으실 수 있으십니다. 제4장 고도산업사회의 도전, 안정 속의 성장과 복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여유있고 풍요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실로 이 중요한 고비에 우리가 얼마나 자주적으로 우리 길을 개척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우리 경제는 이미 새로운 도약의 발판 위에 서 있으며 조만간 모든 국민이 남부럽지 않게 풍족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갖게 되었다. 물론 우리의 목표가 원대한 만큼 넘어야 할 장애도 크고 우리 성장이 빠른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현실과 과제를 똑바로 인식하고 우리의 기업인과 근로자를 비롯한 온 국민이 정부의 시책에 호응해서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경제의 고도 성장을 꾸준히 지속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의 고도 성장을 위해 중요한 것은 경제의 안정을 이룩하는 일이다. 경제의 성장과 안정은 때때로 서로 이율 배반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 안정 속의 성장을 이룩하는 것은 우리가 당면한 어려운 과제의 하나이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안정에 치중하는 나머지 성장을 둔화시켜서도 안 되겠고 성장을 중시하는 나머지 안정을 해쳐서도 안 된다. 우리는 성장 없는 안정이 가져오는 정체와 안정 없는 성장에 따르기 쉬운 혼란을 아울러 경계하면서 안정된 경제 질서의 바탕 위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 경제의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는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서로 덮고 보완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우선 경제 질서가 안정되어야만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이 가능한 것이며 이루어지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풍요 속에 생활의 안정을 누리자는 것은 경제 성장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이며 따라서 비록 부가 급속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경제 질서 자체가 불안하게 되면 그 성장의 뜻은 크게 줄어들고 만다. 이러한 논리는 경제 안정의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는 물가의 경우를 보면 분명해진다.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게 되면 봉급 생활자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되어 생활의 안정이 위협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근로 의욕과 사기가 저하되어 생산의 증가나 경제 성장이 더욱 어렵게 된다. 더구나 인플레가 심화되면 그에 따라 소비 질서가 교란되어 사치와 낭비를 조장함으로써 국가적으로 막대한 자원의 손실을 가져오기 쉽다. 흔히 물가가 오르면 그에 따라 임금도 따라 올라야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우려마저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면 국내에서나 해외 시장에서나 우리의 상품이 외국 상품과 경쟁하기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생산과 수출의 증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물가를 적절한 수준에서 억제함으로써 경제 안정의 기조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경제는 그간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면서도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들의 긴밀한 협조로 과다한 물가 상승의 위험을 극복할 수 있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더욱 이러한 협조 관계를 살려나가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저축을 증대함으로써 경제 불안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유경제 아래서는 생산과 소비 또는 수요와 공급 사이에 일시적인 마찰과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물가를 부채질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안정 속의 고도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학기술과 기술 인력의 개발에 더욱 힘쓰므로써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미 70년대 초에 중화공업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고 철강, 전자, 선박, 화학 및 비철, 금속 등 전략산업의 육성에 주력한 결과 우리 경제는 바야흐로 선진국형의 산업구조에 급속도로 접근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에서 중화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다른 선진국들이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을 때의 그것보다 낮은 편이다. 따라서 선진국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진흥과 기술 인력의 개발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중화학공업의 기반이 다져진 후에는 다시 새로운 지식과 과학기술을 토대로 하는 정보산업이나 두뇌 산업으로 전환해 가는 것이 통례이다. 우리도 하루속히 선진과학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고도기술 산업은 생산성을 높일 뿐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출 증대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의 장래는 거의 무한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구상에서 어느 민족이 남보다 앞서느냐 하는 것은 실로 현재의 발전 수준이 아니라 누가 더 빨리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술 인력을 확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그동안 과학기술 진흥과 기술 인력 개발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정부의 진흥 정책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기업인 스스로가 과학기술의 도입과 개발에 보다 적극적이게 하며 유능하고 성실한 젊은 일꾼들에게 과학기술을 습득시키는 성의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온 사회에 일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일하는 분위기를 진작시키고 기술 혁신과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동을 강화하는 데에도 우리 기업인들은 좀 더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의 젊은 일꾼들에게 원하는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하는 것은 바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국민 복지를 달성하는 길이기도 하다. 안정 속의 성장을 위해서 또 한 가지 힘써야 할 일은 저축을 늘려 생산과 건설을 위한 투자 재원을 장만하는 일이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